자, 미국 증시의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돼 이를 우려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다우지수가 0.22%, 나스닥이 0.34%, S&P 500 지수가 0.21% 하락을 했고요.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주요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등에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여기에 레리 커들로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은 중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발표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던 탓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1분기 매출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2분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직원 급여 인상과 각종 보호 조치 강화 등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며 이에 따라서 영업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당사에서 전망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이날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일었는데요. 애플이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날 미국 FDA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이미 반영된 만큼 상승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지표는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회사채는 4월 기준 2,294억 달러로 우리 돈 약 280조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 역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워낙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서 다소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 출발한 3대 지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낙폭을 키워나갔습니다. 2.55% 떨어져 23,72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24,000선을 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3% 넘게 빠졌습니다. 8,6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했고 장중 낙폭을 급격하게 키워나가다가 막판에 하락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3%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는 점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2.81% 하락해 2,33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을 키워나가다가 계속해서 그 폭을 유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마감 상황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5% 급등한 채 지난 금요일 장을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3주 동안 내리 하락하던 것이 이제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이 반등으로 마감이 된 건데요. 지난주에는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베이커 휴즈 식추공수가 7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3주 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국제유가 WTI 가격이 5% 상승하면서 19.6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 가격을 살펴보면 금 가격이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1% 정도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자 이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국제 금 가격은 오르는 모양새였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장중에 1,7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1,700달러 다시 넘어서서 1,71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한번 보면요.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0.616%의 이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 달러 강세가 많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0.34% 지난 금요일에 내려서 98.6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워런 버핏 회장이 이 미국의 4대 항공사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했고 이것은 나의 큰 실수로 인해서 크게 손실을 봤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Buffett says he dumped entire stake in airline sector stocks. 버핏 회장은 항공주와 관련해서 전량 매도를 했으며 dumped 모두 다 내버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투자의 기지의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순손실이 497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 약 61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로 버핏 회장이 투자한 주식조차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델타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고 전하면서 규모는 총 60억 달러로 우리 돈 7조 원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항공사 투자는 자신의 큰 실수였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서 셧다운됐고 정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는데요. 버핏 회장은 섣부른 투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어떤 업종들에 투자를 해야 될지 주목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비꼰 그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동영상은 이 원스 어폰 어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레고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졌지만 레고 측에서는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동영상에서는 중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레고 캐릭터가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말하자 미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유의 여신상 캐릭터가 이건 단지 감기에 불과해라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레고 캐릭터가 여러 차례 경고를 내리긴 합니다만 자유의 여신상 캐릭터는 우리는 뭐 마스크도 안 쓸 거고 자가격리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 이 자유의 여신상 캐릭터가 붉게 변하면서 열이 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때에도 이 자유의 여신상 캐릭터는 중국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 중국 데이터는 가짜다. 등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이 2분짜리 짧은 동영상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은 지극히 이 중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긴 한데요. 이 중국은 미국의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이러스 팬데믹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미국의 FDA에서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EO의 발언 함께 확인을 해보고 오시죠. I'm pleased to announce that Gilead now has an EUA from the FDA for remdesivir. We want to make sure nothing gets in the way of these patients getting the medicine, so we made a decision to donate about 1.5 million vials of remdesivir. 네,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항바이러스제죠. 렘데시비르를 긴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FD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사용을 하도록 현재는 제한을 해둔 상태인데요. 다만 현재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이 대규모 투여 시험과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전면적인 사용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소 측은 임상 시험 예비 분석에서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결과 플라시보, 이 가짜 시약을 투여한 환자보다 회복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렘데시비르를 치료제가 없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적극 사용할 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다니엘 오데이 최고 경영자도 이날 같은 날 발언을 했는데요. 렘데시비르를 환자들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이며 결국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사용 승인 발표에 따라서 150만 병의 렘데시비르를 중증 환자들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게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만큼 아마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제프 베조스 CEO가 주주들에게 했던 말이 좀 단초가 됐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본인들이 2분기에 벌 수 있는 돈 40억 달러 정도를 거의 다 사용하게 될 테니 주주들은 잠시 앉아서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이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원래 아마존은 고객사들과 그리고 창고 직원들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프 베조스는 돈을 쓸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번에 끝날지 아니면 안 끝날지 아니면 이번 가을에 다시 창궐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그 지출을 40억 달러 정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40억 달러를 지출함으로써 이익은 매우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주주들에게 우리는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니 차분히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